안녕하세요. 저는 지동주연학원 수학과 김성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수학원 개념 강의를 촬영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는 비디오 원리 이걸 사용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랑 실판 사이에 굉장히 가까워요. 부담되고 어색하고 또 여기 아무도 없어서 현타가 오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어색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집중해서 천천히 나가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원의 첫 단어는 기술라는 거. 근데 저 기술하는 말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지?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또 배웠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소개를 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였는지부터 잠깐 학습을 해보고 갈게요. 어색하긴 하지만 조금만 해주세요. 만약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는 계산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4번이나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찾아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입을 한 기호가 바로 곱하기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2를 4번 더하시고 혹은 4를 2번 더하시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만 더 해주세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런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계산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라는 표현을 도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우리가 여러 번 곱해가는 표현을 또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입한 게 바로 저 지수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고, 얘를 뭐라고 불렀지? 그치? 우리 이 친구를 아래에 있어서 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얘를 뭐라고 불렀을까? 지금 여기 위에 있어서 위라고 하면 좋겠지만 현타가 와요. 근데 그렇지만 얘가 바로 주인공인 지수라고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수라는 표현을 배우고 나서 같이 배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같이 배웠다. 그치? 지수 법칙이 뭐였는지 이거를 쌤이 여기 밑에다 잠깐만 써보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쌤 이거 10장 보이죠? 여기 칠판에 딱 붙어서 하는 거.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가져다 곱하면 뭐다? 그치?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거니까 n 플러스 n제곱이 다 알고 있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뭐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웠는데, A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m이 n보다 더 크다면 이렇게 쓰기로 했고, 또는 1일 수도 있다. 왜냐면 m과 n이 같아지면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나누는 꼴이니까 그러면 1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뒤에 있는 n이 더 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역수가 됐다라고 해서 배웠었는데, 이거 말고도 지수 법칙들이 2-3개가 더 있어. 그치? 근데 지금 그건 어차피 교재에 다 써져 있으니까 여기 칠판에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수라는 표현을 도입을 했고, 그거에 대한 지수 법칙을 같이 배웠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죠? 그치? 지금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우자.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지수를 이미 배웠는데 이걸 왜 또 배우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딱 2글자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지수는 왜 또 배우게 되는 거냐면 결국의 목적은 확장, 이것 때문에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확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점점 크기를 키워나간다 라는 뜻이죠. 방금 여기 적혀있던 표현들을 예를 들어서 봤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저 지수라는 친구를 배울 때는 지수 자리에 어떤 수만 집어넣었냐면 자연수만 집어넣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시를 하나만 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2를 3번 곱하시오, 2를 4번 곱하시오 라는 뜻이니까 얘를 가져다가 2를 7번 곱하시오 이런 식으로 아까 적혀있던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잘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지수 자리에 무슨 숫자만 들어가 있냐면 모두 다 자연수만 들어가 있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험 파트의 지수에서는 이 지수 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게 목적이냐면 이 자연수들이 아닌 더 큰 수체계, 그러니까 정수, 그거보다 더 큰 책의 유리수, 더 큰 책의 실수까지 집어넣었을 때 방금 여기에다 적어놨던 지수 법칙들이 과연 성립을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지우고 우리가
만약에 a의 x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지수 표현이 있을 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만 적을게요.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이 위쪽에 올라가 있는 친구를 지수라고 부르기로 한 건데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수가 있고 밑이 있을 때 지수가 자연수였다면 방금 우리가 이 밑에다 적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던 지수 법칙들이 성립을 하느냐? 우리가 중학교 때 그거 처음 배웠을 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된다 이런 걸 정의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밑인 A에 어떤 조건도 없어도 그래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던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와서 지수를 다시 배우면서 확장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지수의 정수를 올리고 지수의 유리수를 올리고 더 큰 체계인 실수까지 올렸더니 지수 법칙 아까 앞에다 적어놨던 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건 사실 문제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되느냐가 더 중요한데 수체계가 하나씩 확장될 때마다 밑에 조건이 하나씩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라고 했을 때는 미친 A가 0이 아니어야만 지수 법칙들이 그대로 성립을 하고 유리수나 실수 체계까지 확장을 시켰을 때는 우리가 밑이 0보다 커야만 지수 법칙들이 그대로 성립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그래서 몇 가지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이거 아까도 했던 거다. 이거 이제 모르지 않겠지. 3과 4를 더해서 2의 7제곱이다. 이런 계산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런데 수체계를 확장시켰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정수, 여기도 정수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대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유리수랑 실수 체계까지 확장을 시켰을 때 우리 되는 건 다 알겠으니까 안 되는 발레를 하나만 보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보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성립하지 않는 발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3분의 2제곱을 하시오 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이쪽과 이쪽을 더해서 이쪽과 이쪽을 더해서 답을 적는다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의 1제곱이 될 거야. 그치? 왜냐면 3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면 1이 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과연 답이 마이너스 2가 맞을까? 얘는 여기 빨간 펜이 있어서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도 보면 기억, 니은, 그리고 디귿. 그래서 다음 계산 중 옳은 것의 개수를 세라 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두 개의 계산식은 맞는 계산이지만 만약에 여기가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 친구까지 포함해서 3개다 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말했다시피 중요한 건 고등학교 파트의 지수에서의 목적은 확장을 하는 거야. 수체계를 확장시켜서 이제 이 지수 자리에 더 이상 얘네들 같은 자연수가 아니라 더 큰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들을 그대로 해낼 수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건데 단 대부분의 숫자들은 밑이 0보다 커야만 그대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까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잠깐 강의를 모니터링하고 왔는데 와우 이게 청중이 없다는 게 정말 크네요. 이 어색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 헤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힘을 내볼 테니까 용기를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수 법칙들을 잠깐만 다시 한번 적어보고 시작을 할 건데 지수 법칙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복습 정도만 하는 거예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밑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계산을 할 수 있고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라는 건 이미 다 알죠.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수체계를 확장시키고 나서부터는 지수 부분에 이제 음수가 와도 정수가 와도 유리수 실수가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친구는 한 방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해라 라고 하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친구를 A의 mn제곱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A, B에 괄호를 치고 n제곱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거 이미 다 아는 거라서 너무 지루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주세요. 저도 힘을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B분의 A에 n제곱을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각각 이렇게 쓰긴 하는데 단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지도 않겠지만
b가 0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냥 다시 한번 적어본 거야. 근데 우리가 지수 파트를 다시 배우면서 뭘 하기로 했다라고 했냐면 확장이라는 걸 하기로 했죠. 그래서 자연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지수에다 올렸을 때 뭔가 새로운 약속이 필요해졌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지수만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다시 몇 가지를 추가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A의 1제곱이라는 표현이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중학교 때는 본 적이 없어. 왜냐면 거듭해서 곱한다 라는 거듭제곱은 못해도 2번 이상을 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이렇게 여기 지수 부분에 1이 올라가 있는 걸 아예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그냥 A,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할 거고, A의 0제곱을 해라 마찬가지로 본 적은 없는데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친구를 1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마이너스 m제곱을 해라 지수 부분에 음수가 올라가 있을 땐 이 친구가 음수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m분의 1 해서 역수가 되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m제곱근 루트 a의 n제곱이다 라는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 그때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a의 바깥쪽에 있는 n분의 n제곱이다 라고 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수법칙 당연히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적어놓은 요 4가지까지 기억을 해서 지수 단원의 핵심은 결국엔 뭘 하자는 거냐면 목적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계산을 잘 해주면 그러면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따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칠판이 조금 작아서 이걸 못 썼던 걸 제가 지금 계속 다시 지우고 있는데, 책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표현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오면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우고 거듭제곱근까지 마저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지운다고 아쉬워. 자, 거듭제곱근 바로 가볼게요. 거듭제곱근. 근데 우리 이 친구도 중학교 때 이미 봤다. 거듭제곱도 봤고 거듭제곱근도 봤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미 선생님이 이제 알기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 근, 이 말을 어디서 들어봤지? 맞아, 우리 이 근 해랑 똑같은 말이야. 뭐 할 때 들어보는 거냐면 중학교 때부터 죽어라 풀어 했었던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지금 이제 숨이 차는데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앞으로 거듭제곱 근을 구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냐면 방정식을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n제곱근을 구하라 라는 이런 말을 보면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 어떤 x가 있는데 n번을 곱해서 누가 되는 걸 찾아라? 그렇지, 저기 적혀있는 a가 되는 걸 찾아라. 결국에 지금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 이 친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돼.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거,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볼게. 8의 세제곱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얘는 8 3번 곱하라는 뜻이고, 8의 세제곱 근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떤 x가 있을 때 몇 번 곱해서? 그렇지, 여기 적혀 있으니까 3번 곱해서 8이 되는 걸 찾아라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 친구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치? 못하면 1학년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 그래서 x의 세제곱 빼기 8은 0. 그러면 x-2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뒷부분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우리 이거 해를 갖다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짝수니까 짝수 공식까지 써서 근을 구해보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 x는 누가 될 수 있냐면 2. 처음에 이 상태로 주어져 있을 때 2요 이러면서 2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다시 1학년으로 내려가야 돼. 차수가 3차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때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배우면서 방정식의 근은 차수를 따라서 2개, 3개, 4개 그대로 올라가는데 복소수 범위 안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대로 차수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학년이 아니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은 당연히 3개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근데 2만 대답하면 안 되고 나머지 2개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이 뒤쪽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근의 공식을 써서 x값을 구해보면 x는 뭐가 되냐면, 짝수 공식을 바로 써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3이 되는데
우리가 허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루트 3i다 라고 표현을 해서 총 1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3개 이렇게까지 다 구해주면 세제곱근을 다 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쪽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만 더 해보자. 16에 얘는 또 내 제곱근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딱 요 표현 하나만 기억하자.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야. 어떤 x가 있는데 4번을 곱해서 16이 되는 이 4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깔끔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차 공식을 먼저 써보면 플러스 8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x-2루트 2 x 플러스 2루트 2 루트 8은 2루트 2니까 쌤이 이런다. 나이가 들면 계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봐줘야 해. 그래도 빨리 찾았잖아? 그지? x의 제곱 빼기 4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는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뒷부분 역시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그치? 인수분해는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실수 부분에 너무 꽂혀 있어서 실수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x 플러스 2의 i x 마이너스 2의 i 이런 식은 충분히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니까 2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i까지 총 생각했던 대로 차수를 따라서 4개가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거듭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방정식을 푼다 라고 생각을 하고,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다 풀어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세제곱근을 구해보니까 2인 것과 이 뒤쪽에 나와 있는 거의 차이, 그래 보이지만 실수인 것과 i라는 허수 단위가 붙은 허수, 그지? 여기 실수인 것과 그 다음에 여기 i라는 단위가 붙은 허수.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세제곱근을 구하긴 구하는데 실수인 것만 구해라 라고 하면 그때는 얘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4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4개인데 근데 실수인 것만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2개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지금 제가 굉장히 떨고 있어요.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볼 때는 실제로 실수, 허수 단위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 범위 안에서만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과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될 일이 없고, 실수인 범위 안에서만 푼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어떤 규칙이 생겨요. 그게 뭔가 보니까 이건 지울게요. 이제 이게 뭔가 보니까 여기 n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지수가 짝수인 것과 홀수인 것에 따라서 이 제곱근의 개수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x의 n제곱 이 친구에서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볼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뭐만 하고 있는 거냐면 실수인 근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만 이런 규칙을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라는 것도 배웠죠. 우리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실제로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둘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n이 짝수가 되는 이때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x의 n제곱의 함수를 그려보니까 전부 다 2차 함수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n이 홀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1차 함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x의 n제곱, 얘도 홀수일 때는 x의 n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말했다시피 방정식을 푸는 건 그래프를 그려놓고 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보는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짝수인 이런 위쪽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어떤 상수함수가 이 오른쪽에 있는 a 값이 양수야.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실제 만나는 교점은 몇 개가 있지? 그치? 2개가 있지. 우리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실제 만나는 근이다 라고 해놓고 a가 양수일 때는 실근이 몇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a가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x축과 똑같이 들어간다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만나는 게 총 몇 개이기 때문에, 그치? 1개이기 때문에 실근은 1개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 혀가 꼬여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때는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홀수일 때는 상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항상 몇 개야? 그치? 눈에 보이는 실제 만나는 근은 항상 1개씩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쌤이 칠판에다가 잠깐 세제곱근, 네제곱근 2개 쓰고 다 구해놓고 실수인 것과 실수인 것에만 동그라미를 쳤었는데, 그때 실수인 것의 개수는 짝수제곱근이냐 홀수제곱근이냐에 따라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짝수제곱근일 때 양수면 2개, 오른쪽에 있는 상수가 0이면 1개, 음수면 존재하지 않고, 홀수제곱근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실수인 근은 항상 1개씩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이 실근의 부호를 물어보기도 해. 그래서 지금 여기 실근 2개가 있을 때 하나는 이쪽에 있어서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의 실근이고, 하나는 음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0일 때는 그냥 뭐 0, 그리고 이때는 없고, 이때는 만약에 양수였다면 여기 양의 실근을 가지겠지. 하지만 음수인 상수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음의 실근,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 문제들도 나오긴 하니까, 어쨌건 우리는 거듭제곱근을 구하라 라는 이런 문장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이해를 하고, 방정식을 풀 때 만약에 실수인 걸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은 규칙이 보이는데 이렇게만 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수 그리고 거듭제곱, 요거 이제 거듭제곱근까지 포함해서 예제들을 같이 풀 거니까 그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 뒷받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